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뢰의 심리학이라는 주제로 인간관계를 결정하는 뇌과학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과 대화하면 에너지가 채워지는 느낌인데 또 어떤 사람과는 이유 없이 힘이 빠지고 마음이 지치는 경험 말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뢰는 모든 관계의 기반이며 성공의 필수 조건이다. 오늘 우리는 이 신뢰가 어떻게 형성되고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뢰가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해보겠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신뢰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감정적 신뢰입니다. 이것은 의도에 대한 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죠. 두 번째는 기능적 신뢰입니다. 이것은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사람은 맡은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이루어져야 진정한 신뢰가 형성됩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를 조화의 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신뢰가 기반이 된 관계는 적은 에너지로도 큰 성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신뢰는 단순히 관계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생산성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뢰는 뇌에서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신뢰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뇌의 생화학적 반응입니다. 핵심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옥시토신은 안정감, 유대감, 편안함을 느끼게 만드는 물질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옥시토신이 증가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투, 일관된 행동, 협력적 태도를 보이는 사람 앞에서 우리의 뇌는 옥시토신을 분비합니다. 반대로 오른쪽을 보시면 위협적인 언행, 모순적인 행동, 경쟁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옥시토신이 감소하고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이 순간 우리의 뇌는 상대를 안전으로 분류하거나 위협으로 분류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편안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불편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성격의 차이가 아니라 생물학적 반응입니다. 신뢰 형성의 두 번째 메커니즘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뇌는 불확실성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뇌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다음 상황을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이 일관적인 사람, 감정 기복이 적은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신뢰를 느낍니다. 이들은 내가 예측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성은 곧 안정감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기분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거나 결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사람은 뇌가 높은 불확실성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들과의 관계를 피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측 가능성이 곧 안정감이고 안정감이 곧 신뢰입니다. 신뢰 형성의 세 번째 메커니즘은 상호성입니다. 신뢰는 일방적으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서로가 주고받는 행동 속에서 강화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상호성 규범이라고 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보낸 호의는 뇌가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판단하여 협력적인 행동을 촉진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호의가 호의를 서로 오가는 이 행동 패턴이 반복되면 신뢰는 빠르게 강화되고 두 사람의 심리적 거리도 좁혀집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것을 조화로운 인간관계의 원동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하나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시간이 쌓으면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실제로는 시간이 아니라 패턴이 신뢰를 만듭니다. 왼쪽에 일반적인 오해를 보시죠.
오래 알면 신뢰가 쌓인다. 감정이 좋으면 신뢰가 쌓인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른쪽의 진실을 보시면 일관된 패턴이 신뢰를 만들고 예측 가능한 행동이 신뢰를 만듭니다. 정리하자면 신뢰는 따뜻함보다 안정성에서, 말보다는 행동에서, 시간보다는 패턴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신뢰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실천 방법은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신뢰는 완벽하면서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약속을 꾸준하게 지키는 과정에서 생깁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 하지 못할 말은 하지 않기. 둘, 한 말은 반드시 행동으로 연결하기. 셋, 약속은 규모보다 지키는 것 자체를 우선하기. 이 세 가지는 뇌가 여러분을 예측 가능한 사람으로 분류하게 만드는 핵심 기준입니다. 큰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보다 작은 약속을 꾸준하게 지키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두 번째 실천 방법은 감정적 안정성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분노, 예민함, 감정 기복은 뇌에게 위협 신호를 줍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감정 기복이 크면 신뢰를 잃게 됩니다. 감정 안정성을 위한 세 가지 훈련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감정 라벨링을 하세요. 아, 지금 나는 화가 나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편도체의 활성화가 줄어듭니다. 둘째, 대화 전에 3초 호흡을 하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자율신경계가 안정됩니다. 셋째, 갈등 상황에서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잠시 멈추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현명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 간단한 훈련만으로도 상대방 뇌의 편도체 반응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천 방법은 상호성 패턴을 만드는 것입니다. 신뢰는 혼자서 구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신호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라납니다. 세 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 받은 호의는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되돌리세요. 커피 한 잔, 정보 하나라도 좋습니다. 둘째, 상대의 노력과 의도를 인정하는 언어를 사용해 주세요. 고마워, 당신 덕분에 라는 말이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셋째, 작은 도움이라도 요청하고 도움을 받으세요. 역설적이지만 도움을 주기만 하는 것보다 도움을 주고받을 때가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이 세 가지는 뇌가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신호를 받아들이도록 만들며 신뢰의 속도를 빠르게 높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폴레온 힐이 말한 인간관계의 핵심은 따뜻함이나 호감이 아니라 신뢰라는 심리적 구조였습니다. 신뢰는 감정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측, 일관성, 상호성이라는 뇌의 패턴 위에서 형성됩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가치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신뢰 패턴이 아직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바꾸고 싶다면 감정이 아닌 패턴부터 설계해 주세요.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고 감정적으로 안정되고 상호성 패턴을 만드세요. 그 순간 인간관계는 더 분명해지고 여러분의 인생은 더 안정적 구조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